그리고 제가 좀 여기서 되게 꿀팁으로 알려드린 거는, 이거는 어디 찾아봐도 찾기가 좀 어려운 꿀팁인데, 제가 다른 건 다 안 건드리는데 효과 부분에서 딱 하나 건드리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뚝딱이 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싶지만 독학해서 배우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돈 주고 배우기에는 좀 뭔가 아까우신 분들을 위해 초등학생도 보고 따라하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아주 간단한 기초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프리미어 프로가 초보자들이 이용하기에 요즘에 나온 편집 프로그램보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과정은 다 스킵하고 우선 기초적인 컷 편집, 음량 조절, 자막 등만 익혀도 영상을 만드는데 충분하기에 보고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우선 프리미어 프로를 켰을 때 이제 나오는 창인데요. 우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오른쪽 상단에 새 프로젝트랑 프로젝트 열기인데, 기존에 작업하셨던 게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제 프로젝트 열기를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만들어 놨던 영상의 프로젝트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지금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시는 분들이라면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될 것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랑 프로젝트 위치, 이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프로젝트 이름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먼저 앞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영상의 이제 주제나 혹은 내가 정리했던 그런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 제목을 넣어주시면 되고, 프로젝트 위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저장할 위치에 따라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폴더에 설정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오른쪽 하단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이 이렇게 뜰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을 조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작업하기 편하게 작업 세팅을 미리 완료를 해놨는데, 보통 보시면 여기 창을 보시면 작업 영역에서 보시면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보통은 아마 편집이나 효과로 돼 있을 텐데, 만약 편집으로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작업 세팅이 바뀌어요. 근데 이 작업 세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히 하시면서 본인이 필요한 것들만 만들어서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편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효과 창이랑 좀 다를 텐데, 저는 이게 제일 최적화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 세팅을 합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본인의 작업 세팅에 이제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프로젝트 이 파일 창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내가 여기서 영상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내가 찍어놨던 영상이나 혹은 내가 편집하고 싶었던 영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에 가져온다고 치면은 그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뜨거든요. 그럼 이 영상을 드래그해서 이 타임라인이라는 패널에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오디오랑 영상이 이제 같이 이제 트랙이 존재하면서 뜨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파일 가져오는 거는 어렵진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영상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불러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컷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로 봤을 때, 이 구간으로 바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단축키 C를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잘립니다. 예, 두 덩이로 잘렸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한영키를 눌렀을 때 C를 다시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 위 왼쪽 상단에 이렇게 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단축키가 안 먹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영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C로 다시 눌렀을 때 C가 단축키가 먹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헤매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자르고 싶다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자르고,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 되거든요. 클릭을 해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없어지고 나면은 이 공백이 생기는데, 이 공백도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그만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의 영상을 필요 없는 구간들이나 혹은 내가 말을 절거나 혹은 말이 없어진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컷 편집을 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쓰는 단축키를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QW를 활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QW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잘랐잖아요. 자르고 나서 내가 쭉 보니까 여기까지 쭉 보니까 여기까지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를 내가 C를 누르고 클릭하고 딜리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들죠, 수작업으로.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컨트롤 Z 누르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내가 여기까지 다시 봤는데 필요가 없는 것 같다 하면 Q를 한번 누르면은 내가 이 자른 시점까지 다시 잘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할 때 쭉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편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쭉쭉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보니까 이 구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 구간까지는 쓸 거잖아요. 근데 이 구간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W를 누르시면 이 앞에 내가 자른 구간까지 잘려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Q랑 W를 활용을 해서 보다 빠르게, 이거 익숙해지면 엄청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이런 컷 편집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게 좀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 처음에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C를 누르고 클릭해서 다시 이걸 클릭하고 딜리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영상을 내가 이렇게 만약에 지웠는데, 아까처럼 만약 이 영상을 제가 지운다고 해볼게요, 여기를. 근데 이렇게 이었어요. 근데 이었는데 근데 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영상 아까 날라간 부분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하셨을 때, 이거를 뭐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하면은 사실 나중에 만약에 이게 앞부분에서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다 밀어넣고 다시 또 이거 클릭을 해서 늘려놓고 이 부분을 살리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B라는 단축키를 클릭을 하면 이 컷과 컷이 된 이 사이에 그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은 노란색 상태가 뜹니다. 이런 마우스 표시가. 그럼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이 화면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축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걸 클릭해서 늘려보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대로 뒤로 빠져요. 이게 뭐 이게 트랙이 하나여가지고, 이 트랙이 하나여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자막도 달고 뭐 하다 보면은 이걸 뭐 전체로 드래그 해가지고 다시 뒤로 당기고 이런 작업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특정 부분의 영상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단축키 B를 눌러서 이렇게 당겨서 사용하시면 내가 여기 효과나 혹은 자막을 넣은 부분까지 다 뒤로 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간편하게 내가 지웠던 영상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컷 편집 어떻게 보면 되게 기초, 여러분들이 바로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컷 편집은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보통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영상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영상 속도 조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부분을 좀 배속으로 2배속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속도 지속 시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속도가 100%로 나오는데, 이거를 말 그대로 2배니까 200%로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속 시간까지 같이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걸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게 영상이 압축이 되면서 이 2배로 빨라진 거예요. 한번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배속도 되게 어렵진 않아요. 만약에 빨리 내가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나 지루한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영상을 뭐 2배속이든 4배속이든 8배속이든 이런 식으로 영상 속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디오 조절 같은 경우인데요. 내가 어떤 특정 구간의 영상의 소리를 뭐 키우고 싶다 혹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누른 상태에서 단축키 대괄호 닫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3번 눌렀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4번 눌렀거든요. 4번 누르면 이렇게 보시면 4dB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영상 음량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뭐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 영상을 너무 크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이나 혹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려야 되는 최대치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이 내밀고 있는 것 같은데? 거북목인데? 지금 여기 아까 보이셨던 것처럼 여기 오디오 페이스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가 내 오디오가 어느 정도 데시벨까지 들리는가를 체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아직은 제가 이게 영상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시작!
한 12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0이죠. 마이너스 12.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너무 많이 올렸어. 그래가지고 시작. 생일 축. 이런 식으로 이제 0dB 위로 솟구치게 되면 빨간색으로 뜨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듣기 싫은 어떻게 보면 데시벨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마이너스 6 정도나 혹은 10의 사이에서 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들으면서 오디오 데시벨을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장면마다 이제 이런 전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패널 중에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효과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다 옮겨놨기 때문에 효과라는 탭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효과라는 탭이 없으신 분들은 창이라는 이제 여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효과, 예. 이 효과를 누르면 창이 뜨실 거예요. 그래서 창이 뜬 상태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효과 패널에 들어가 보시면 오디오 효과, 오디오 전환이 있는데 여기서 전환 효과니까 전환을 눌러보시고, 보통 많이 쓰는 게 디졸브 효과, 거기서도 교차 디졸브를 이제 저는 많이 쓰는데 이거를 끌고 와서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팔이 안다. 또 해?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밖에 좀 뭐 여러 가지 뭐 밀기 중에서도 휘비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마음에 드는 효과를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도 AI 자막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위에 패널을 보면 효과 컨트롤 옆에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에서 캡션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대본으로 캡션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알려드리면 캡션 작업 환경 설정을 들어가 보시면 문자 최대 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문자 최대 길이를 끝까지 웬만하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72까지 저는 최대치를 설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영상마다 본인이 설정한 최대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 사이즈에 맞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72 최대치로 하고 저는 한 줄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 환경 설정 보시면은 여기 언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언어 중에서도 이제 밑으로 쭉 가다 보면은 한국어 설정으로 바꿔놓고, 만약에 본인이 트랙이 뭐 배경음악 이렇게 먼저 까시는 분들인데 사실 뭐 자막 넣기 전에 배경음악은 안 까시고 후작업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 트랙만 일단 두고 나서 컷 편집 다 해놓고 나서 자막을 넣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혼돈이 안 생겨요. 이게 좀 더 있으면 오디오 2, 오디오 3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막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렇게 오디오 1이나 2를 설정을 해가지고 하면은 되긴 하지만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작업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1 해가지고 받아쓰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로딩 화면이 돼요. 이렇게 로딩 화면이 닿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막이 뜨죠. 근데 여기가 좀 작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자막이 뜹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야외에서 촬영하거나 아니면 배경 소음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자막 기능이 제대로 안 돼요. 지금도 보면은 뭐 그렇게 이제 잘 되는 정도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따로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막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깔끔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사실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막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뭔가 자막 스타일이 별로다라고 하시면은 기본 그래픽이라는 창이 있습니다. 기본 그래픽 창에서 편집을 눌러보시면 이 선택한 상태에서 누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제 텍스트랑 이런 거를 스타일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한다. 뭐 이렇게 했다. 자막도 조금 더 크게 뭐 60 정도로 한다. 해가지고 했을 때 설정을 다 했어요. 근데 보면 다른 것들은 그대로거든요. 그대로여가지고 이거를 그러면 엄청 많으면 다 일일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일이 바꾸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트랙 스타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스타일 만들기를 누르면 내가 지금 이 만드는 이 자막 테스트의 스타일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말자막 만약에 1이라고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내가 옆에 보시면 다 적용이 됐죠? 예, 다 적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만 이제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시면 다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막 넣는 것도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 영상을 다 마무리했다라고 했으면은 뭐 만약에 여기서 배경음악을 까시는 분들은 배경음악 깔으시면 돼요. 이 두 번째 트랙에. 하지만 이제 뭐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 정도로만 하고 영상을 내가 뽑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내보내기라는 거를 이제 클릭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습관처럼 좀 이제 클릭하는 게 컨트롤 M을 클릭을 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막 그 설정하는 것보다도 미디어 인코더로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미디어 인코더라는 창이 뜨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사용을 하냐면 사실 뭐 영상을 렌더링 시간이 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만약에 이런 영상 렌더링을 하는데 뭐 10분이든 15분이든 걸린다. 근데 나는 이거를 조금 더 알짜배기로 시간을 활용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왜냐면 이 안에서 이제 이 영상을 내가 만약에 편집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편집이 있으면 다른 이제 프로젝트를 켜고 여기서 작업을 하면서 제 화면이 안 보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창이 뜨는데 사실 제가 듀얼 모니터를 웬만하면 많이 쓰는데 우선은 이제 모니터 하나로 쓴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작업이 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렌더링을 걸어 놓고 여기서 또 다른 작업을 해요. 그래야 좀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내보내기로 해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막 어떤 설정을 해가지고 내보내기를 해요. 그럼 내가 이런 식으로 여기 자체에서 이걸 내가 따로 못 쓴 상태에서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빠르게 렌더링이 됐지만 이게 보통 뭐 시간이 뭐 10분, 15분, 뭐 많으면 20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혹은 더 많은 것은 영상에 따라서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효율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여기서 클릭을 해가지고 사선 설정 클릭을 하면 이런 창이 뜨거든요. 그럼 보통 이건 안 건드려도 돼요. 보통 H264 하이 비트레이트로 하면 보통 잘 영상이 나오고 뭐 출력 이름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싶은 대로 설정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좀 여기서 되게 꿀팁으로 알려드린 거는 이거는 어디 찾아봐도 찾기가 좀 어려운 꿀팁인데 제가 다른 건 다 안 건드리는데 효과 부분에서 딱 하나 건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효과 부분 맨 밑에 가보시면 음향 강도 표준화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꼭 넣습니다. 우선은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린다면 강도 표준은 요 맨 밑에 걸로 해주시면 되고 음향 강도 대상이나 -14 그 다음에 허용치는 0.5 그 다음에 최대 루트 피크 레벨은 -0.1로 이렇게 설정을 해요. 뭐 이거는 뭐 보통 이제 컴퓨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렌더링을 해야 유튜브에서 소리 있잖아요. 내가 이제 시청자들이 듣는 소리가 더 적게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보시면은 유튜브 보시면은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쳤을 때 올라오는 영상마다 이게 유튜브 자체에서 뭔가 오디오 교정이라고 해야 될까? 좀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전문 통계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5.1dB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여기서 작업했던 것보다 유튜브에서 들리는 게 -5.1dB 적게 들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좀 줄여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되게 작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정 자체가 컴퓨터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보통 이걸로 거의 다 통일을 하면 얼추 웬만하면 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외워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렌더링을 딱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이게 보통은 웬만하면 모르고 있는 꿀팁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은 -0.1dB 거의 오차가 없죠. 그래서 내가 듣는 거랑 여기서 올라오는 거랑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찾아보면서 연구해보면서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라서 여러분들은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정보를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건 그냥 꼭 이거를 적어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렇게 프리미어 프로를 어떻게 활용해야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정도면은 다른 무료 프로그램 사용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무료 프로그램도 사용해도 괜찮지만 본인이 편집을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프리미어 프로를 반드시 활용해야 될 줄 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영상 업계에서 이제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 프로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편집자로서 좀 더 역량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프터 이펙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기능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영상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연장선이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위에서 알려드린 컷 편집, 영상 속도 조절, 오디오 조절, 화면 전환, 자막 넣기 이 정도만 할 줄 알아도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 오늘 배운 것들 꾸준히 연습하셔서 본인 것으로 익히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이 밖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대해서 알고 싶고 혹은 제가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하고 혹은 시청자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고정 댓글에 제가 주소를 넣어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